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벌써 9월 학기가 지나고 벌써 11월이 되었군요.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2주 지나면 학기말 시험이 있죠. 여러분 각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그럼 포트폴리오 속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?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어떤 이런 준비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그 액자, 앨범, 또한 파일이 있고 또한 이런 상자나 그림 같은 것들이 액자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또 교회, 유치부나 유아부 또 아동부까지도 전부 다 이런 걸 비치해 놓아야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평가 목적과 용도, 유아의 능력 수준과 관심 영역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. 그 필수 내용물의 그 범위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공통적인 내용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작업 표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, 두 번째, 날짜 굉장히 중요하죠. 세 번째는 자기 반영.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반영의 결과물이 굉장히 유아들한테는 유치부, 유아부, 또 아동부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기 반영에 대한 질문이. 또 조언, 또 어떤 조언을 해서 이 아이들이 그 속에 있는 내심을 끌어올릴 수 있나, 그런 그 조언, 또 내용 목차, 또 관찰 기록,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작업 표본은 무엇일까요? 유아의 그 진보,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줄 글이나 그림, 그 평면 작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활동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나 그 비디오 자료나 사진 자료, 유아들의 대화나 노래, 또 음악, 연주 등의 그 녹음 자료, 또 유아의 이야기를 교사가 받아 적어준 것, 또한 유아가 읽은 책의 목록 등 이렇게 작업 표본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 놓고, 그 다음에 날짜 굉장히 중요하죠. 날짜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.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잊어버리면 그 날짜의 그 소중함을 그 날짜가 뭘 했는지 나중에는 정말 그 중요한 자료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 일정 기간 동안 유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가 기입해주거나 유아가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어린 유아들은 또 날짜 도장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도장들을 파서 선생님들이 제시해 놓고 숫자 표현이 어려운 유아들이 찍을 수 있도록, 그러면 이 아이에게 수학 영역, 수학 영역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 반영. 유아의 입장에서 학습한 것과 경험한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유선택평가에서 유아의 활동 결과물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게 하는 것도 좋은 자기 반영의 방법입니다. 또 교사가 유아의 자기 반영을 도울 수 있는 발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굉장히 그 발문이, 교사들의 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 나올 그 발문은 여러 교사분들이 암기해 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러면 조언, 유아 활동에 대한 유아 자신의 코멘트는 자기 평가, 자기 반영의 결과물이며, 교사, 부모, 또래의 조언은 협동적 평가의 산물로서 유아에게 새로운 목표 및 중거의 지침이 되겠습니다. 교사, 부모, 또래의 조언은
구어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유아의 작품 한 컷에 간단히 기록해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내용 목차, 그 수집될 내용물들을 미리 그렇게 표로 만들어 내용물이 첨가될 때 날짜와 영역을 표시하는 일종의 이걸 보고 요약표입니다. 작업 표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. 개별 유아가 선호하는 활동과 좋아하는 영역 등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관찰 기록은 유아는 자신의 활동이나 진보에 대해서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. 다소 제한적이 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유아를 관찰하는 평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. 개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그 체계적인 관찰 기록을 위해 일화기록, 여러분들이 배웠던 일화기록, 또 표본기록, 또 평정적도, 체크리스트 등을 그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는 유아의 그 자기 반영을 돕는 교사의 질문,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코멘트했지만 이 교사의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아이의 그 반문을 하는 질문이죠. 한번 우리가 각자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? 유아한테 이제 교사가 발문하는 것입니다. 제목을 무엇이라고 지었니? 어떤 재료들로 만들었니?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? 어떤 점을 자랑하고 싶니? 어떤 점을 칭찬하고 싶니? 어떤 점을 바꾸고 싶니? 다음에 새로 한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이 어디니?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?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고 싶니? 이것을 만들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니? 이것을 만들면서 쉬운 점은 무엇이었니? 힘들 때 어떻게 해결했니? 처음에 쓰기 전에 네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니? 처음에 만들기 전에, 또한 그리기 전에 네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니? 계획한 대로 아니라면 달라진 점이 무엇이니? 왜 그렇게 되었니? 이것을 쓰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니? 이것을 만드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니? 이것을 하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니? 이것을 만들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? 이런 그 자기 반영을 돕는 교사들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발문을 여러분들은, 교사분들은 다 외워서 항상 유아나 또 학생들에게, 어린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자기 반응을 위한 첫 활동으로 아기 때 사진과 현재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치원 아이한테 이렇게 발문할 수 있습니다. 아기 때의 모습과 지금의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?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? 또한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됐을까?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? 이렇게 자기 반응의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컷에 그 포트폴리오 그 전시 때 한 컷에 아이가 대답했던 그 질문을 옆에 한 컷에 적어서 전시에 기록해서 올려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보통 교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포트폴리오 내용 목차 작성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포트폴리오 내용물에 대한 애상 목록으로 포트폴리오의 자료가 첨가될 때마다 표시함으로써 포트폴리오 내용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들이 그날 했던 것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 내용 목차를 작성함으로써 켜켜이 행사 과정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떠오르면 생각할 수 있고 발표할 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, 구성, 사진은 맨날 며칠 날 어떤 형태에서 사진을 찍었고
그림은 매도일 며칠 날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렸고 글씨 또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또 신체 표현도 또 비디오를 찍었을 때 신체 표현은 날짜가 어땠고 형태가 어땠다. 또한 사회성, 과학, 수학, 창의성 그리고 추가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내용 목차를 작성해 놓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그 행사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또한 그림을 아이가 그림으로 제시했을 때 또 구성 사진을 찍어서 놓았을 때 선생님들이 빨리 포트폴리오 행사 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목차 작성하기에 아주 좋은 목차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한 컷 한 컷 그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행사 때 아주 빨리 그걸 파악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 그 행사 전시회 때 그때 사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작업 표본을 수집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. 그때 그 유아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또한 그림 한 면에 분명히 전시 부모님들이나 여러 그 기관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뭐 동장님이나 또한 시장님이나 이런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아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하늘에는 구름을 땅에는 집을 그려주겠니? 이렇게 이 얘기하면 시작 그 도식적 단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사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